안녕하세요. 저는 해고스랩의 박정효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앞으로 15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어쩌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보시는 이 12가지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개인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검증된 그런 테마들입니다. 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 증진할 수 있는 몰입, 음미, 건강 이런 주제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주제는 가운데 보시면은 내가 또 다른 나로 찾아가는 것도 나에게 행복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전에 세바시를 어떤 분들이 보시나 해서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군요. 지금 앞에서 보더라도 그런 공통점이 같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많이 긍정적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긍정의 그 다음 단계인 강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20대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맞죠? 20대 분 많으신가요? 네. 20대 때 저를 떠올려 보면은 아침에 항상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양치질도 하고요,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은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어 봅니다. 자, 왜 대어 볼까요? 자, 같이 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 손가락 끝과 제 이마선 사이에 거리를 재는 거죠. 자, 저한테는 웃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제가 10년을 매일 아침같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재어보고 오늘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막 내려봅니다. 내리기도 하고 아니야,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면서 위안을 합니다. 그래도 되게 찜찜하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20대 후반에 시작하게 되었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었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효 씨는 인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상이 되게 선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그런 말을 듣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제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저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인상을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었죠. 그리고 웃는 연습도 하게 되었고요. 안경도 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약을 뿌리는 대신에 얼굴에 로션을 바르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을 올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강점에 대해서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인상이 더 좋아져서 그랬을까요? 30대 초반에 뒤에 보이시는 저에게는 가장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쁘죠? 자,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참 많이 싸웁니다. 싸우는데 압도적으로 목소리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주눅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큰 목소리가 자신의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제 이마와 같은 거였었죠. 왜? 큰 목소리가 왜 약점일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떠들다 보면은 꼭 자기만 걸린답니다. 자기만 걸려서 밖에서 계속 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큰 목소리가 자신의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가 과연 약점일까요? 그죠? 근데 제 와이프가 처음에는 연구원 생활을 했었고요.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직업을 한번 바꾸게 됩니다. 자, 토플 스피킹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에 한번 놀러를 갔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이프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찾아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다가 더 놀란 거는 와이프가 마이크도 없이 맨 목청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드러내서
본인의 직업에서 활용을 하니까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점을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치명적인 약점, 기술적인 약점, 인간적 약점, 강점인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치명적 약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약점이죠. 담배를 피우시거나 운동을 전혀 안 하거나 항상 비관적으로 보거나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약점도 있고요. 또 흔히들 많이 떠올리는 게 기술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부족하거나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어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 활용을 잘 못하시거나 뭐 운전을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앞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답을 저한테서 찾는 것보다 서점에 가시거나 전문가를 찾아가시면은 훨씬 더 좋은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뒤에 두 가지 그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강점인 약점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잠시 이 15분 내에 시각을 바꾸더라도 여러분 약점이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인간적인 약점. 저는 관점이 왜곡하는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떤 분은 저를 보고 그래요. 이마가 계속 벗겨져서 어떡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이마가 넓어서 참 시원하게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결국 이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점이 되고 약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개그 콘서트 많이 보시죠? 내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참 재밌더라고요. 본인들의 각자의 다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인기가 없는 사람, 사투리를 쓰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의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사람들을 잘 웃길 수 있는 그런 강점을 찾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약점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관점이 왜곡하는 차이는 저는 본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이 왜곡을 풀 수도 있게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강점을 키웠을 때 그 약점에 대해서 웃음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강점이 약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나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말을 흐리면서 약점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강점이에요. 그러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 와이프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는 강점이 되고 어디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타고난 두드러진 특징들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드러진 특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그늘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의 특징을 자꾸만 본인이 낮추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타고난 특질이 있다라면은 그 특질을 좀 빛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게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특징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그림자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점과 약점을 말씀을 드릴 때 이 돛담배 이야기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돛담배 타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보통 정규육 과정을 교육을 받다 보면은 자기만의 이런 배를 하나씩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은 배를 물에 띄우게 되는 거죠. 이런 배를 타다 보면은 바닥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이 틈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돛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돛이 있든 없든.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보통 기회가 3번 정도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한 번씩 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의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강점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쭉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과연 강점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에 직장인들 1000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은 본인의 직장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서 약점 보완이 더 효율적인가, 강점 개발이 더 효율적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반반 정도 응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급별로, 연령별로 나누어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점 개발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잘 나가거나 아니면은 좀 성공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약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약점은 있지만 그 사이에 본인들의 강점들이 또 계속 잘 키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강점,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다들 머뭇거리세요. 이야기하기를 머뭇거리신다라는 거죠. 왜? 머릿속에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라고 떠올립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그렇죠? 근데 20대, 30대에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잘하는 게 있더라도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 강점이라고 이야기가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강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강점의 씨앗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강점의 씨앗을 어떻게 찾을까요? 잘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강점에 대해서 관점을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2가지를 더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의 특성을 이용했을 때 에너지가 생기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나에게 힘을 주는 거는요, 저절로 더 오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오래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여러분들 잘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 3가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대표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내 삶을 바꾸는 15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아침에 샤워를 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은 뭐고, 내가 에너지를 얻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을 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이런 것들을 나를 탐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간다라면은 뭐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저는 오늘 다 메모를 하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힘을 얻고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다 보면은 공통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사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또 오늘 발표 나온다고 미장원에 갔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요. 점장님이 한테 머리를 잘랐는데 점장님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점장님은 강점이 뭐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점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게 저의 강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스텝이일 때는 스텝이 때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스텝일 때 그때 점장님이 본인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너 강점이 뭐니? 본인 기억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럽니다. 그럼 너 약점은 뭐니?
주주주주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너 강점은 긍정적인 게 너의 강점이야.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너 약점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너 강점 때문에 같이 일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즉 본인이 자신에게 물어서 답을 못 얻으신다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대담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에 하면 힘이 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요,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강점을 찾아서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성공 더하기 행복의 공식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자기의 단점을 자신감으로 바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저를 표현할 때 날라리, 그리고 뭐 문제야, 그리고 정교 꼴찌, 이런 걸로 되게 사람들이 저를 많이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는 100점 만점 수학 시험에서도 3점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객관식을 다 틀리고 주관식만 맞췄어요. 답만 -1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3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아이를 잘 낳아요. 제가 놓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저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조그만 푸드트럭 한 대로 열심히 해서 NBA 농구 경기장, 그리고 축구 경기장, 그리고 미식 축구 경기장, 이런 데에서 햄버거와 피자와 샌드위치를 다 제끼고 컵밥으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꼴등이라고 불렀지만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는 저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기억나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앞에 종이 한 장이 딱 붙어져 있었어요. 현관문에. 그래서 그게 뭔지 하고 딱 들어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은 마이클, 그리고 저는 14살이고 저는 오늘 아버지한테서 잔디깎기 기계 하나를 빌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동네에서 25불에 잔디를 깎고 있는데 자기한테 깎는다라면 20불만 내면 된다라고 했어요. 5불을 깎아주는 그런 광고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뭐라고 썼냐면, 대신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잔디를 잘 깎는지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잔디를 깎을 때는 15불로 또 깎아준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어린 14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잔디 깎기 마켓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자기를 써봐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한테 감동한 이유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장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로 손으로 하나하나 글을 써서 붙여놨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정말로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친구겠구나. 지금은 아마 정말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그 다음날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이미 다른 집 3군데를 깎고 있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는 이 친구를 쓰지는 못했는데 계속 저한테 와서 잔디 깎지 않겠냐고, 자기가 10불까지 해주겠다고 막 저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자신이 어리고 경험이 많이 없지만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러한 마케팅을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컵밥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외국인이었고 영어도 잘 못했고 한국 음식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생겼잖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이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보시면 더 매력적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력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생각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리오틴토라는 프로축구팀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트럭이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들기고 저를 만나달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짓인 거예요. 약속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찾아가서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매력적인 얼굴로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저희가 20분에서 30분 넘게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 14살 어린 소년한테 배웠던 그거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당신이 나를 모르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라. 여기 있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냐? 3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그 직원들한테 제가 껍밥을 공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라. 이 친구는 이제 공짜로 준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와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30명을 다 먹일 테니까 여기에서 한 명이라도 컵밥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뒤에 보면 굉장히 과감했죠. 좀 무식하기도 하고 생긴 것처럼요. 그랬는데 저는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30명이 이 컵밥을 다 좋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입맛이 틀리니까요. 근데 제가 믿고 있었던 거는 이 사람 30명을 다 즐겁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30명 한 명 한 명한테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웃긴 표정도 지으면서 제가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마 음식은 맛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30명 전체는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대접했던 컵밥 30명의 컵밥은 다 맛있어졌어요. 그래서 그 컵밥 제일 높은 사람이 저에게 붙고 저랑 악수를 했어요. 오케이, 같이 해봅시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해놓은 것도 아니었지만 저의 단점을 저는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당당히 그 프로축구팀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1등 벤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를 더 열어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받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저희들이 다 1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막 줄도 오랫동안 서야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저한테 불친절하면 저는 절대 안 갑니다. 대신 조금 맛은 떨어지지만 저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저를 반겨주고 친절하게 대화하는 사람들한테는 제 친구와 제 가족들을 다 모아서 그 집에 갑니다. 저는 그러한 모델을 컵밥에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조금 맛은 없지만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를 반겨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음식을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식업에 성공할 수 있는 답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도 just eat이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저 영어를 못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먹으세요 이거 티셔츠를 쓴 거예요.
하고 야, 이거는 뭘로 만들었어? 이건 왜 이래? 막 이러는데 대답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쓰고 음식점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 좀 조용히 좀 하고 먹어. 나 그 티셔츠 살래? 막 이러면서 저한테 달려들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티셔츠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거는 뭐였냐면 마술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술을 배워서. 그래서 야매로 관상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어떤 중요한 사람 제가 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힌트를 얻었어요. 그 사람 차가 BMW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는 세차 도구를 다 갖고 와서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세차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막 바퀴도 닦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 옆에 다른 BMW가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그걸 닦았습니다. 그래서 딜을 만들고 이러한 단점을 저는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했을 때 나의 단점이 바로 자신감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들을 몰라줬기 때문에 소리를 엄청 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청아하고 맑았었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를 좀 봐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컵밥 컵밥 하고 그럼 줄을 서기 시작했고 춤을 췄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저희를 정말로 좋아한다라고 하면 저희를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와이프 1명 팔로우해서 지금은 거의 6만 명 넘게 저희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이 저희가 한 달에 1명을 뽑아서 그 트럭을 몰고 그 사람 집에 갑니다. 그리고 25명을 부르라고 해요. 옛날 여자친구도 부르고 이웃집 사람도 부르고 엄마 아빠 부르고 다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파티를 해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냐면 그 25명이 스토커가 돼서 저를 쫓아다닙니다. 야, 얘가 진짜 우리 트럭을 갖고 우리 집에 왔어. 그리고 예쁜 도시락을 싸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태그해줘. 그럼 저희가 그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는 그 사람 회사에 찾아가서 한국 음악 틀어놓고 딱 예쁘게 딱 디스플레이 해놓고 저희가 불고기를 구워서 예쁘게 쌈을 말아서 입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한 1,500명 있는데 야, 왜 쟤네들이 여기 와서 저걸 굽고 있는 거야?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은 이슈가 돼서 막 텔레비에서도 찾아오고 막 진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밥심이라는 1년에 한 번 하는 어떠한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손님들을 다 초대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먹여주고 호떡을 만들어서 먹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손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인터뷰 중에서 했었던 말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이 컵밥을 통해서 이제 나의 가족과 나의 아이들이 그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시작했었던 컵밥이 이제는 저에게 이유를 줍니다.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한국을 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와이프가 저한테 너 울면 죽어 그랬는데 아직 안 울었어요. 눈물이 안 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많이 두렵고 아직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해보지 않은 그 하루하루가 두렵지만 기분 좋게 나아갈 수 있는 거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저에게는 매트리스 하나가 깔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수십 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그 매트리스가 저를 살려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한국 음식은 세계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일본 음식과 중국 음식, 베트남 음식은 정말로 많이 유명하고 알려져 있지만 이 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안녕하세요를 크게 외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뛸 겁니다. 저는 장미를 보면서 흥분하지 않습니다. 큰 나무를 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잡초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 잡초를 볼 때 희열하고 감동합니다.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그 머리로 뚫고 나와서 햇볕을 쬐고 있는 그 잡초를 볼 때 저의 컵밥 친구들과 같이 저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제 파트너들이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을 때 아름다운 해와 아름다운 바람과 이러한 공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지만 열심히 해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가 실패한 이야기들을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유타 컵밥이 되겠고 부끄럽지 않은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을 나누고 성장합니다. 경기도 지식 캠퍼스. 힘을 내요 슈퍼파워였잖아요. 그걸 만들고 제가 모든 걸 힘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고 진짜 이수근을 이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하면 1등, 모든 걸 다 1등. 아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면 최고의 우수 사원이 돼야 되고 1등 엄마가 돼야 되고 우리 그런 부담감들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요가 아니라 힘을 빼요 슈퍼파워에 대해서 써야 하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소개하면서 개그맨 김영철입니다라고 했는데 막 마음은 뛰어오면서 따루룽 따루룽 내가 네 오빠야 가수 김영철입니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타이틀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다른 거 불러서 가수 김영철도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개그맨 김영철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다들 개그맨 김영철을 기억하시겠지만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웃음을 주고 남에게 재미를 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아는 형들이 한 7명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면 노잼이다, 재미가 없다, 못 웃긴다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지금은 진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지금은 진짜 이제는 그냥 안 믿어주시는 것 같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데 2년 전에 정말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PD님이 스트레스 받는 걸 느꼈나 봐요. 영철아, 너 아는 형 때문에 뭐 웃기는 데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랬더니 같이 이제 밥을 사주면서 야 근데 네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수근이가 받아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수근이는 지난주 10번을 웃겼기 때문에 이번 주 11번을 웃기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니? 그래서 너무 그 말이 처음 생각해 본 거라서 신선해서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너는 지난주에도 안 웃겼기 때문에 이번 주 안 웃겨도 되잖아.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번 주 웃기면요? 했더니 이번 주 웃기면 웃긴 거고 못 웃기면요? 또 못 웃긴 거고
아니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야, 못 웃기겠으면 그냥 엎드려 자 그러는 거예요. 엎드려 잔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엎드려 자면 호동이가 깨우겠지. 야, 김영철 니 왜 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듣고 호동이 형이 영철아, 니 진짜 아는 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니 아는 일 간두거나 우리가 아는 일에서 너를 자를 수는 없어. 나를 자르려고 생각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영철아, 아는 형님을 우리가 너를 자르거나 그러면 아마 모든 피해랑 데미지는 내가 다 받게 돼 있을 거야. 우리가 너를 놀린 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래, 영철아, 진짜 아는 형에서 우리가 너를 자를 마음도 없지만, 그리고 아는 형이 네가 간두게 되면 내가 간둘게. 그래서 그 방송에서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면 슬쩍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또 메인 작가 누나가 그래, 영철아, 제발 웃기는 거 스트레스 좀 받지 마. 그냥 녹화 당일날 인질이라고 생각하고서 앉아 있어. 그래서 그냥 인질이라고 생각하고 인질 연기하는 마음으로 목요일날 녹화장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는데, 진짜 요즘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실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하면서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아시는 그 제가 언급했던 이모수구님 있죠? 그분은 천재예요. 그리고 민경우 씨 아시죠? 진짜 4차원이에요. 어떤 저런 발성을 할까? 그리고 우리 희철이는 도라이예요. 그리고 여러분, 서장훈, 강호동 씨는 농구와 씨름에서 1등을 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1등을 하고 오신 분은 고기를 먹어보신 분이 안다고 여기 와서도 1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상민하고 저랑 6, 7등 쟁탈전이 심각하답니다. 저는 늘 6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상민 씨가 덥석 물어요. 야, 그럼 네가 생각하는 7등은 누군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너라고 했죠. 근데 요즘은 정말 7등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7등 하는 마음으로, 꼴등이라는 마음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런데 사실은 웃긴다라는 게 참 저한테는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침에 7시, 9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아침에 라디오를 김영철의 파워 FM 들으시는 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좀 당황했어요. 네, 아침에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뭐 재미난 사연도 많지만 고민 이런 사연들도 되게 많아요. 뭐 회사 가기 싫어요, 뭐 부장님 꼴보기 싫어요, 뭐 워킹맘이라 힘든데 뭐 등등 이런 사연을 받다가 하루는 영철 씨, 저는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사연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뭐라고 코멘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잘 찾아보라고. 정말 여러분, 잘하는 게 하나는 있을 거예요. 저도 뭘 잘하냐면요, 제가 잘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잘하는 게 뭘까 저도 고민을 했는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잘해요. 진짜 저는 6시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나는데 알람이 한 2개 있으니까 처음에는 알람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알람이라는 게 좀 말이 그래서 실은 방송국에서 돈을 주니까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분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날래? 사람을 웃길래라고 질문하면 저는 일찍 일어날게요. 저는 웃기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웃기는 거는 타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여러분이 안 웃기면 안 웃을 거잖아요. 지금도 안 웃잖아요. 근데 일어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6시에 그냥 눈을 딱 뜨고 그냥 일어나면 돼요. 오늘 좋은 하루다라고 시작을 하고 눈을 뜨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끄집어 보세요. 뭔가 잘하는 게 분명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장점을 하나 꺼내보시고 찾아보시고, 단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길게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최고가 되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성실하기는 생겼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그죠? 감사합니다. 막 진짜 뭐 미는 장꾸러기, 뭐 잘생기신 배우분들은 몇 시간 주무신지 모르겠지만 그들하고 똑같이 자면 저는 폭망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한 16년째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린 시절에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게 연예인 지망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뒷전이었고 그냥 이렇게 반에서 한 10몇 등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 신문에서 컬럼을 읽었는데 문해력이 답이다라는 챕터를 본 거예요. 문장 이해 능력이 답이다 이건데, 나이가 들수록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문장 이해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잘 보면 나이 드신 어른분들 중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왜 자기 말만 맞다라고 그러고 남 얘기는 안 듣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신문도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그래서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침에 라디오를 가면서 저는 사실 전화 영어를 또 하면서 갑니다. 전화 영어를 하면서 가고 그리고 주중에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또 주말에도 제가 또 외국어 학원을 또 계속 다니고 있어요.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이제 뭐 나이를 아시겠지만 제가 1974년생이고 나이가 40년생입니다. 정말인데 오늘 오신 분들이 좀 세대가 다양한 것 같은데 10대, 20대 때는 뭘 해도 다 설레고 떨릴 때예요. 그렇잖아요. 설레고 뭐 좋아하는 연예인 보면 또 가슴도 쿵쾅쿵쾅 떨리고 그러는데 30대 때도 좀 떨리지만 40대가 가면 갈수록 좀 덜 떨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참 떨리는 일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어학 공부를 하는데 주말반을 제가 끊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진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학원을 빨리 가고 싶고 왜 이렇게 설레지 떨리지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그날 제가 숙제를 다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선생님 숙제를 되게 많이 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숙제를 주면 숙제를 해갈 나이가 됐잖아요. 숙제를 안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3-4시간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다 해서 그런지 막 설레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숙제를 하면 그 학원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숙제 한 개 억울해서라도 숙제한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꾸준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를 잘해서 미국 헐리우드에 가서 시트콤에 출연하고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는 게 제 다음 단계 제 꿈이거든요. 세바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박수도 나오고 이러는구나. 예. 그래서 진짜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가끔은 제가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꿈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인터내셔널 꿈? 미국 가는 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 그러는데 전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남 걱정 되게 많이 하죠.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진짜 미국 가서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돼도 돼요. 안 되면 저는 그냥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니까. 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한테 원대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2016년, 2017년 겨울 2시즌 동안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배웠어요. 피겨스케이팅 배우면서 너무 와 하는데 저 반바퀴밖에 못 돌아요. 근데 그 정도 초급을 지나서 땄는데 제 소원이 김연아 선수를 만나는 거였고 김연아 선수와 함께 왠지 제 생각엔 피겨 예능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준비를 이렇게 막 겨울에 하고 있는데 개그맨 김종 선배님이 야 그렇게 피겨 열심히 하다가 피겨 안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쇼트트랙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피겨 예능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죠. 괜찮아요. 저는 피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니까 피겨 예능은 생기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건데 제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 겨울로 기억하는데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가 유행어가 하나 나왔는데 그 유행어가 힘을 내요 슈퍼파워였잖아요. 그걸 만들고 제가 모든 걸 힘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었고 진짜 이수근을 이기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뭐 영어 공부도 하면 1등, 모든 걸 다 1등. 아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하면 최고의 우수 사원이 돼야 되고 1등 엄마가 돼야 되고 우리 그런 부담감들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내요가 아니라 힘을 빼요 슈퍼파워에 대했었어야 하는 거구나.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더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시작했어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영어를 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를테면. 또는 여러분들도 뭐 회사에서 내가 일은 1등 사원은 아니지만 나는 절대 지각 같은 건 하지 않아. 그리고 또는 1등 엄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한테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는 엄마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빼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세바시 제작진분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글쎄 또 잘하는 걸 하나 또 발견했지 뭡니까? 제가 웃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제가 리액션이 진짜 좋더라고요. 웃어주는 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웃는 거 리액션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리액션 어느 정도 잘하냐면 그냥 기계 리액션의 정도였어요. 상중하를 만들어놨어요. 선배들 얘기할 때 여러분 아무데나 또 웃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웃음도 약하게 상, 중하가 있으면 하면 조금 웃긴 얘기다. 그리고 빵 터진다. 상중하를 만들어놔야 돼요.
근데 예전에 강호동 형 얘기할 때 너무 강호동 형 톤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영준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잖아. 나는 웃기는 얘기자고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 걸렸던데 와왔느니라. 아유 죄송합니다. 웃음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함부로 너무나도 이렇게 또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라디오를 아침에 하는데 라디오를 잘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라디오를 잘 웃어주고 리액션을 제가 잘하더라고요. 청취자 사연 공감도 잘하고 또 잘 웃어주고 또 이렇게 울기도 하고 하는데 라디오를 2시간 하다 보니까 라디오가 정말 2시간 동안 코너가 진짜 많아요. 뉴스도 해야 되고 뭐 영어도 가르쳐야 되고 청취자 전화 연결 문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모든 코너에 힘을 쏟으면 안 되더라고요. 뭐 모든 코너에 최신 노래, 뭐 최신 게스트, 최고의 게스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코너 자체도 힘도 빠져 있고 저조차도 8할 정도를 힘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상중 작가님이 쓰신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챕터 중에 그게 있어요. 이제 70%만 매진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챕터가 너무 신선해서 이게 뭐지? 읽었더니 우리 기성세대들은 100%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해야 된다라고 강요받고 우리는 교육을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해 1등 해야 돼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제 지금 하는 일에 70%만 매진해라. 단 30%는 나 자신에게 투자해라. 나를 위한 자기 개발, 영어 공부도 좋고 어학도 좋고 자기를 위한 개발을 하래요. 훌륭한 뭐 류현진 선수도 던질 때 정말 70~80%의 힘을 줘서 어깨 힘을 빼고 던진다면서요. 그랬더니 라디오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조금 뺐더니.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 형님에서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100%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막 하려고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이제 웃기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박자 놓치고 숙이니 웃기니까 또 부러워하고 앉아있고 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저 여러분 대충 한 건 줄 알았죠?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했었어야 되는데 내일 녹화부터는 정말 70%만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마 돌아가시는 길에 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영상을 덮고 영상 보는데 왜 영상을 덮으라 하시겠지만 한번 메모지를 꺼내서 한번 적어보세요.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게 하나는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나라 말 중에 뭐 5만 가지 상상을 하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생각 중에 여러분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별로인 것들 다 버리시고 좋은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또는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뭐 적어보세요. 반드시 있을 거고요. 누구나 저는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어깨 힘을 빼고 하면 되겠죠. 점점 어깨 힘을 빼기 시작했더니 라디오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씩 그지고 요새는 많이라고 하던데 웃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15분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진짜 힘 빼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왔는데 오늘 저 잘했나요? 네. 저는 오늘 최고의 15분을 맞이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그 유행어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힘을 내요가 아니라 여러분 힘을 빼요 슈퍼파워. 여러분께 슈퍼파워를 드리고 싶었던 저는 김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